승주 씨, 네. 연희정 기자님을 보내고 나니까 네네. 갑자기 스튜디오에 네. 조금 이렇게 칙칙한 기운이 도는 게 아니 왜 손님들을 모셔놓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짠내 나는 두 사람이죠. 우리 상담 노동자 박덕수 소장님과 네. 텔레비전에 출연을 원하는 우리 네. 용망 변호사, 우리 김영동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칙칙한 게 아니고 지금 밖에 황사가 너무 심해요. 황사 맞고 들어와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시작이 좀 거시기하고 안 좋은데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하여튼 진행 잘 될지 좀 잘 궁금하고. 끝날지 모르겠네. 네. 부천에서 온 박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아우 최고시니까요.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오늘도 멋진 두 해결사 분들과 함께 가파라치 행동 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볼까요, 변호사님? 소장님께 한번 질문해 드려 볼까요? 저한테요. 예. 네. 소장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아주 쿨하게 사표 확 집어 던지고 싶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시죠? 솔직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저야 뭐 늘 만족하면서 사는데 네. 사표 던지고 싶은 건 혹시 김 변호사님 본인 이야기 아닐까요? 뭐 저야 개인 예. 사업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예, 물론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일하다 보면 욱하고 그럴 때 정말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평생을 어떤 분은 바쳐온 직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막막함이랑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막막함도 있고요. 일단은 제일 큰 게 열받는다. 그렇죠. 아우 열받아. 열받죠. 응. 그럼 승주 씨, 네. 혹시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 해고는 살인이다. 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장이 자살하는 그 가정이 또 파괴가 되고 그렇죠.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해고를 자행한 사업주는 노동자를 죽이는 살인범이고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인 거죠. 아니 김영동 변호사님, 예. 왜 이런 악덕 사업주를 왜 안 잡는 겁니까? 도대체 못 잡는 거예요? 왜 안 잡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에게 그런 권한을 주세요, 그럼. 변호사님은 그런 권한이 아이고. 없나요? 예, 저는 그런 권한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 부, 당, 해, 고. 오늘은 그러면 네. 이런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부당해고 당하신 분들에 대한 부당해고 당하신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회자가 바뀌신 것 같은데. 이제 해고는 저는 직장인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사형 선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해고되면 정말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냐 죽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중차대한 문제다 생각이 좀 되고 네. 특히 노동조합이 없고 개인적인 네. 이 삶을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사형 선고 당하시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같이 그 공감하고 연대하는 게 또 저희 상담 노동자들 주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덕수 소장님, 예. 우리 변호사님한테 또 여쭙고 예, 싶은 맞습니다. 게 네, 네. 법에서 말하는 부당해고, 실제 이 부당해고가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법률적인 용어의 한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의 2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적 용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계약 해지를 시킬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예, 정당한 해고 시킬 때. 사유라는 것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많은 내용인데요. 그렇죠. 판례나 행정 해석을 통해서 풀어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실제 그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분의 사연을 한번 듣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장은 3개월 후에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사장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참고로 해고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하게 했고 재판을 하도록 도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마 그 부천 상담소의 그 상담 사례인 것 같은데 예. 이 상담의 핵심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장님이 네. 어디서 좀 이 정보는 있으신 거예요. 이제 해고 예고 여기에 대해서 네. 알고 계신데 선무당이 사람 잡은 거죠. 예.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당신이 직원들 선동해서 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니 당신은 궤심죄야, 해고야. 대신에 해고 예고를 내가 3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해고 예고하고 부당해고 뭐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이게 별개의 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좀 혼동을 겪으면서 네. 이렇게 이제 보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3개월 전에 이렇게 해고를 예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게 권고사직이랑 비교를 한다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3개월 전에 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자가 노동자를 회사에서 나가라 라는 것이 정당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권고사직이라는 네, 표현이 네.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권고, 사측에서 회사를 떠나주세요라고 노동자에게 얘기하고 회사는 그걸 받아서 본인이 나간다는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흔히 쓰는, 과거에 좀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이때는 의원사직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여하간 요지는 네. 해고 예고를 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 정당화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이 이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박 소장님, 이 사례에서는 어떤 게 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 그 핵심은 하여튼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위법한 사용자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신고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 104조에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이제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했다는 것, 여기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진짜 그야말로 보복이네요, 이거는. 네.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최저임금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도왔다.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당한 일이고 제대로 한 일을 가지고 왜 부당해고를 시켜요? 이거 진짜 이런 악덕 이 쓰레기 같은 이 사업주들은 구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김영준 변호사님.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약자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거? 소장님 오늘도 열받으셨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열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오늘은 비속어를 안 쓰시네. 영창 보냅시다. 그렇죠, 영창.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좀 전에 박덕 소장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케이스에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해당 노동자는 근기법이 보호하는 오히려 행위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절대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죠. 해고에. 그렇죠. 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이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용, 해고 사유를 적어서 해당 노동자에게 전달을 했느냐, 통지를 했느냐,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보면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기면 해고 사유의 정당한 이유와는 별도로 절차가 애초에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해당됩니다. 네,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는 비슷한 사례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해고보다 해고인데 네. 사직서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은 사장님이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힌다. 예. 사직서 쓰고 나가. 음. 그러면 고용보험 타먹게 해줄게. 이제 구직급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혹하셔가지고 구직급여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사직서 내고 나가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사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직 썼으면 더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게 정말 이 사건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네. 뭐 하여튼 사직서는 최대한 그 제출 안 하시게 좀 권고를 하고 근데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이거는 사측의 케이스고 네. 그 노동자 입장에서 좀 일하시다가 기분 나쁘다고 에이 사표 쓰고 다음부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뭐 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이제 높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저희가 좀 말리는 게 네. 그분한테 무단결근하면 어찌됐건 임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장시간 근로했어도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이 깎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아까 보통 그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직장을 그때 한번 써봤지만 뭐 이렇게 일신상의 사유, 네. 즉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다라고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나중에 어떤 그 구제 절차에서 이렇게 쓴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나 사전 예방 교육을 할 때 네. 홧김에 사직서는 절대 내지 마라.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상대방 다시 말해서 회사 측이 이메일로 보냈으면은 열어보기 전에 또는 편지를 동봉했으면은 회사 측에서 수령하기 전에 빨리 해소해라. 회수해라 빨리.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홧김에 하지 말고요. 자다 네. 보면은 잠들 때 보면은 그때 왜 냈지 이렇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 담당관에게 꼭 전화를 해서 네. 아직 대표이사 결재가 나지 않았으면 나 그거 철회하겠소 라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놓으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나요? 사직의 의사 철회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네. 홧김에 사직서 쓰지 마라. 홧김에. 썼다면 빨리 해소하는 그 절차를 찾아봐라. 그 아주 말씀 꼭 중요한 드립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예. 예. 네. 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성질 죽이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또 다른 해고 사례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4월까지 근무하면 땡땡 아이스크림점에서 1년 동안 일한 게 되는데요. 보통 1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이 있기도 하고 점장님한테 4월 말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3월 마지막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더니 후임을 구했으니 내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전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대로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라는 사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박 소장님 예. 그냥 알리지 말걸. 딱 예. 그날 그냥 그만두고 말걸. 이런 후회도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알바생의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저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해고, 부당해고가 1등인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만큼 이제 알바생, 특히 이제 청년 노동이 많이 있는 알바생을 그 쉽게 보는 사회의 어떤 단면이 아닌가 싶고, 뭐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열정페이 문제, 그 부분도 이 부분하고 좀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이 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업주들이 무시를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시키는 대로 일하게끔 하고 또 돈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자의 경우에 그 1년을 못 채우게 되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걸 가장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택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 노동청에다가 진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자주 보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하는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아마 착각하거나 몰랐던 부분일 수 있는데 일반인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많은 내용 특히 해고나 가산수당, 연차 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보는 알바생이 근무한 아이스크림 가게점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5인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해서 네. 확인하고 구제해주는 조직은
노동부 산하 노동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청에 먼저 노크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시작하기 전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하면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간혹은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꼭 통장으로 받아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음.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가입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통장으로 그렇습니다. 급여를 이제 받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럼 그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를 하는 그 비슷한 유형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뭐 수습 기간인데 당장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하든가 이런 수습 기간에 발생하는 그런 해고 유형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수습사원 하면 이제 그 법상 시용근로자하고 수습근로자하고 좀 혼용하긴 하는데 네. 이 시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 채용을 좀 유보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확정하겠다 이 얘기고요. 수습 같은 경우는 본 채용은 확정을 한 겁니다. 예, 채용은 확정한 상태에서 이제 적응 능력 훈련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인데 네. 이게 현장에서는 좀 혼용을 하고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상담 올라오는 거 보면 근로계약하고 완전히 다른 딴 업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자세가 불량하다.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넌 회사하고 안 맞아. 네. 이제 가끔은 이렇게 저도 상담을 하다가 저도 욱해가지고 네. 그럼 나는 회사하고 맞는 줄 아냐? 네, 이 생각을 그렇지.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만 그럴 안 수 맞냐? 있지. 예, 예. 나도 안 맞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욱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 객관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해고 사유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며칠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회사가 당신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습 기간 중에 해고를 좀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런 경향이 크죠. 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고의 재량을 사용자에게 더 넓게 폭넓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단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수습 기간에는 특별히 요구하는 성취해야 되는 부분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은 조금 열려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를 넘어서까지 사용자에게 큰 재량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 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이제 부당 해고를 해서 해고시킨 게 이제 우리가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당 해고를 당하는데 구제를 받아서 다시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런데 나를 부당하게 그 자른 회사에서 다시 복직하는 게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싫고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없나요? 이거는 법전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다른 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제도를 저희가 수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인데요. 소장님께서 격분하신 것처럼 다시 거기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른바 금전보상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신문기일 전에 뭐 직후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전으로 저는 보상을 받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해고 구제에 가름해서 금전 보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익은 좀 전에 말씀하신 더 이상 회사에 복귀해서 신뢰관계가 이미 무너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주어지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는 그런 또 기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당해고 사례 또 구제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시들도 있나요?
정당한 해고. 글쎄, 이 사례가 뭐 거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질러보고 싶은 그 욕망에서 네네. 이 법인 카드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불러내 가지고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마음껏 먹어. 이런 사례도 제 주위에도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회사에는 그 거래처를 접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올리고 나서 네. 해고를 당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박덕수 소장님도 그 해고의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상담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해고 같은 경우 이제 딱 떠올리면 뭐 징계해고, 정리해고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노동 오케이 상담 말고 전화 상담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톨게이트 근무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뭐 네. 돈 이렇게 내면 네. 받고 이제 네. 수금하시는 분인데 출퇴근 시간에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보는 분이 있었나 봐요. 네.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어떤 남자분이 오고 가면서 이제 한 3초, 4초 되나요? 그쵸. 이때, 예.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근데 이게 2년이란 건 네. 짧아도 충분히 예. 긴 시간이죠. 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약간의 썸 생기신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이후에 어디 데이트도 좀 하시고 뭐 이제 저한테 뭐 아주 다 얘기하진 않으시니까 저도 여쭤보기도 곤란하고 네. 예,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가 진전되는데 그 남자분의 와이프가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이제 톨게이트에 근무했던 여성분의 회사 찾아가서 예. 그랬더니 회사에서 당신은 회사의 이미지 명예에 실추했기 때문에 해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 네. 예, 기억이 좀 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한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뭐 그 태만하고 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였는데 네. 이걸로 징계하는 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좀 저한테 묻기도 하셨죠. 근데 저도 조금 생각이 그런 건데요. 네.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이런 일이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영역인데 이걸 가지고 해고를 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랑. 예.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퇴근 후에 만약에 제가 알바를 하거나 네. 뭐 사생활 뭐 어떤 걸 하다가 이게 이제 용의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업무에 이제 지장이 생길 정도. 밤에 내가 운전을 뭐 일하다가 다음 날 이제 뭐 졸거나 이게 누적이 되면 징계는 가능한데 과연 이 건 가지고 한 방에 해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거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네.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네. 김승주 아나운서님께서 네. 사생활은 보호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 보고 그럼요. 사생활은 절대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그 나름의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사생활이지만은 회사에서 하는 일과 밀접한 내용이라 그러면 설사 그것이 사생활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발생한 문제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네. 운전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근데 그분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가볍게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 정지일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업무하고 관련된 자기 기능이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네. 보다 직접적인 것은 뭐 금품 수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취업과 관련돼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네. 대한 부분은 점점 더 그 사적 영역을 보호해 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직무와 매우 밀접한 사건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하는 징계에서도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모든 해고가 다 부당한 건 또 아닌 만큼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성실하게 다해야 된다라는 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 또 해고와 관련돼 가지고 또 대세인 인물이 또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트럼프. 정말 문제하죠. 네. 정말 생긴 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트위터로 해고를 한다는 발상 네. 참 뭐 이게 신선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무식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그것도 당일에 해고를 하고 FBI 맥케이브 부국장을 이거 좀 비열한 것 같아요. 정식 은퇴 하루 전날 해고해서 그러니까요. 연금 박탈까지 하는 수모를 안겼지 않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내가 써야 될 말이네. Are you crazy? 박덕수 뭐, 소장님 예. 또 이제, 예. 뭐 부당해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해고 예고도 없었고 또 징계 예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이제 정당성도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틸러슨도 임금을 목적으로 지금 노동력을 자기의 노동력으로서 이제 먹고 사는 노동자잖아요. 예. 충분히 노동 상담이 가능한 대상이다. 근데 전화 상담이나 좀 대면 상담은 부담이 좀 되고요. 예, 노동 오케이에 구글 번역해갖고 좀 올려주면 어떻게 좀 한번 상담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상상 초월 해고 방법을 도입한 그쵸. 도입한 그런 예. 트럼프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시간 부당 해고 사례와 구제 절차 그리고 뭐 해고 예고 구유 통보 등의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하자 그런 점들이 있다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지요. 보통 저희 법률원의 상담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시킵니다. 회사에서 자꾸 사직을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발적으로는 사직서를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일방적으로 통장에 집어넣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데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간혹은 퇴직금을 수령했다라는 것이 나 퇴직하겠습니다라는 확정적인 의사가 회사에 표시됐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꼭 출근 투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근 투쟁이요. 예.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를 했다든지 그 즈음해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근을 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변호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단 저는 좀 상담하면서 제가 좀 절박하게 느꼈던 게 아까 그 해고 서면 통보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면이 없으면 그 구제 신청을 가서 신문을 할 때나 이때나 그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는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통보를 안 받았어도 네. 뭐 녹취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유도 신문을 하거나 네. 해고가 됐다는 게 좀 입증 증거가 좀 확보가 돼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가 됐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 규칙 같은 규정이나 또 그게 없으면 회사 내 관례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상담하실 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장님 잘못만 얘기해요. 본인이 이제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숨겼던 게 이제 자기 잘못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 처음부터 그 팩트를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네. 여기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돼야 상담 노동자의 부담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측에서는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걸 줄이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일단 상담을 받으실 때 뭐 본인 스스로가 노동자 스스로도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꼼수와 갑질에 지친 노동자를 위한 전화 1 5 6 6에 2 0 2 0 1 5 6 6에 2 0 2 0 그런데 우리 첫 회 때 네. 저희가 이제 김영동 변호사님을 황정민 씨 배우 황정민 씨를 닮았다고 상당히 저희가 띄워줬었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우리 박덕수 소장님께서 네. 굉장히 질투심이 느꼈는지 네. 그 푸사를 그 연예인 사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셨어요? 누구? 저와 연관된 모든 SNS에 하여튼 사진을 바꿨는데 네. 그게 연예인 사진이 아니고 제 사진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연예인이던데요. 뭐전 아, 그래요? 알면서 예, 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봐보도록. 뭐 제작진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 저항이죠. 네. 예. 아, 왜 나는 띄워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의미신 예, 거죠.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갑질 사례를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두 해결사분 저희 보내드려야겠죠, 소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